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제 토론을 맡은 강북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강국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충남연구원 이상순 박사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이상순 박사님은 우리 충남연구원에서도 아주 유능하시고 또 이 기후 분야에 전문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으로 이렇게 적성이 나 있습니다. 저도 같이 이제 충남연구원에 저도 자문교수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발제자의 주제를 가지고 저는 법적인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살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가 첫 번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시행이 이제 시작됐는데 3월 28일부터 시작됐는데 목차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탄소 중립 녹색 기본법 제정은 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됐는가 첫 번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배경으로 이제 세계의 기후 변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기후 변화, 또 기후 변화의 본질, 아까 발제자께서 그런 온난화라든지 온실가스 문제 이런 걸 많이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 부분 잠깐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사회 활동도 그동안 이제 국제사회가 어떤 노력을 거쳐서 지금 이런 법을 제정하게 됐는가 이렇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내용, 탄소 중립법, 우리가 이제 이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이런 부분, 그리고 이 법에 제정된 문제, 제정되고 나서 실행할 때는 어떤 문제점들이 지금 있을까, 이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 올해 3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19년도에 이제 제정돼가지고 진행됐었는데 우리가 이제 법을 만드는 것은 이미 사회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현상들이 일어나고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런 이후에 여러 절차를 거쳐서 이거 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고 법에는 항상 법을 만들면 이게 이제 법에 대한 구속을 받게 됩니다. 불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데는 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우리가 규제를 계속 받기 때문에 이 법을 이 시에서 조례를 만들 때에도 조례를 많이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 조례가 꼭 시민한테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지 늘 보면 이제 법을 먼저 많이 만들어 놓고 그 후에 이제 다시 검토하고 이런 과정이 이제 반복되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 법적인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기본법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법적 절차와 정책 수단을 담은 법률입니다. 마찬가지 전 세계의 기후변화 위기 대응의 방안의 하나로서 우리나라도 동참하기 위해서 제정을 했고요. 탄소 중립은 설명드렸다시피 대기 중에 배출량과 흡수량이 제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CO2 온실가스 배출이 되면 그걸 다시 대기에서 녹색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로를 만드는 게 목표량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이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그동안에는 지구가 스스로 한 2000년 동안 평온하게 이제 대기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최근 한 200년 동안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갑자기 1도가 상승하고 대기가 불안정해진 거죠.
그 대기 불안정이 이제 기후 변화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후 변화를 줄이려면 이 탄소를 줄여야 한다. 근데 탄소도 엄청나게 또 줄이면 뭐 이게 되는 게 아니고 0으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면 대기권에는 아까도 새 저장과 이제 또 발전까지 말씀하셨다시피 지구로는 에너지가 절반 정도는 대기권에서 이제 제어가 되고 그 다음에 지구의 표면에 도착하는 건 50%인데 또 50%는 대기 밖으로 또 나갑니다. 그래서 베이스를 지켜가지고 지구가 일정하게 거의 이제 14도 정도를 그동안에 유지해왔었는데 이 14도가 1도가 더 상승한 이후에 대기가 불안정해진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돼서 이제 지금 이제 2050년까지 우리가 제로 페이스로 가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맨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에 파리협정에서는 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로 감축하겠다 이런 제안서를 제출했어요. 이행서를 제출했고, 그리고 이제 탄소 기본법 제정할 때 2021년도에는 총 발생 대비 우리는 35%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게 이제 탄소 중립 위원회에서 40%로 2023년 3월에 이건 40%로 우리는 또 국제사회에 맞춰서 또 그만큼 이렇게 줄이게 된 이유, 높이게 된 이유가 탄소 감축을 많이 해야 한다고 목표를 올린 이유가 그만큼 세상이 더 기후변화가 많이 생기고 더 그만큼 법을 이렇게 빨리 높게 정해야 할 만큼 위기가 닥친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계 기상변화를 잠깐 살펴보면 일단 세계 기상기구에서 이건 더 이상 이제 평균적인 노멀한 상황이 아니다. 표준적인 상황이 아니고 이게 언표준한 상황.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또 지난 20년 동안 평균 1도가 상승됐고 지구 해수면 온도는 21년도에 0.27cm가 상승해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매년 우리 연상승으로 이제 서해에서는 0.11 그러니까 1mm죠. 1mm 정도 상승을 했고 남해에서는 3.2mm 그 다음에 제주에서는 0.49 기록이 잘못됐네요. 하여튼 이 정도였는데 앞으로 미래에는 2050년에는 0.8에서 이대로 이 추세대로 간다면 3.9m가 이제 해수면이 상승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도가 상승된 거는 또 국제사회를 보면은 그린란드 정점에 2022년도에 사상 최초로 기후관측인 이래 눈이 아닌 비가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에 45.9도 이 날씨를 기록했고 인도에는 40도 그 다음에 라오프라방 기후 42.7도 이렇게 2023년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데스밸리 같은 경우는 54.5도를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중국에는 폭염이 이제 한 3만 제곱킬로미터까지 폭염이 생겨서 주민 20만 명이 물 부족, 또 가축도 76만 마리가 됐고, 그 다음에 캐나다 산불은 5만 제곱킬로미터 태우고 확산되고, 호주 산불은 6개월간 100만 헥타르가 탔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면적보다 더 큰 면적이 여러분들 뉴스에도 많이 봤을 겁니다. 한 4,000명이 해변으로 대피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바닷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해군을 동원해가지고 구출작전하는 것들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 지구 해수면도 이런 심각한 상황 이런 것들은 이미
설명을 드려서 이제 발제자하고 또 그 좌장께서 설명해서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기상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엘니뇨가 30일간 그 엘니뇨 현상으로 이제 폭염이 있었는데 서울이 39.1도, 홍천이 41도, 그 다음에 남부지방의 폭우로 6월 초에부터 13일까지 장마, 계속 태풍 3개씩 이렇게 가을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8월 달에는 폭우, 2022년도 8월에는 폭우가 서울 남부지방에 300mm 이상 물폭탄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뉴스에서 강남 대로변 물회장이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 당시 토항종합제철소도 문을 수해 때문에 문을 닫았고요. 오늘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광주 북구에 시간당 54mm가 폭우가 내렸는데, 시간당 54mm는 우리나라 연평균 강우량이 약 180mm입니다. 180mm인데 그 시간에 1시간에 내린 비가 54mm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지금 석곡천이 50m가 유실됐다, 이렇게 긴급보고 오고 있다, 이 뉴스가 오늘 아침 뉴스입니다. 조선대는 일강우량이 이제 하루에 내린 비가 1년 내내 내린 비 180mm보다 더 많이 250mm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의 확산,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2023년 6월 13일에 대청도에서 촉새가 한 마리 발견됐는데, 이 촉새가 찐뜨기를 매부리 엉의 피창찐뜨기라는 이 찐뜨기인데 중국 남부에 엄청나게 퍼져 있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발견됐는데 치명률이 이 병에 걸리면 치명률이 18%가 된답니다. 그래서 중증 열성혈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라는 건데, 여러분들 저는 촉새 해변에 떨어져 있다고 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가 이 정도로 지금 우리 한반도에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느끼게 와닿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찌찌가무시병, 저는 이제 찌찌가무시병 이게 굉장히 고열에 시달리고 엄청난, 우리 농촌에서 일할 때 찐득이 물려가지고 그런 병인데, 털찐득이에 의해서 전파되는 건데, 기록에 보면 해마다 이렇게 2001년도, 2년도 이때 당시에는 한 2,000명대, 그런데 지금 5,00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10,000명 차이. 그리고 2023년 어제까지 제가 보니까 이제 질병관리소 들어가니까 528명이 지금 감염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후 변화에 따른 재배 작물 변화, 지금 남부지방에서 계속 북부로 올라오고 사과 주산지도 바뀌고 복숭아 전부 다 여러분들 농사 짓는데 이런 산지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생산하던 데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이 되는데 상품성이 떨어지는 물품, 썩거나 병들거나 이런 물건들이 이렇게 생산이 되니까 상품성이 좋은 지역으로 자꾸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감도 위에 올라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한 국제사회 활동은 이미 발제자께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탄소기본법의 목표 중에 이제 국가 책무가 뭐가 있냐면,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중간 목표인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35% 이상 대통령령으로 감축 기준을 정하자, 이렇게 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40% 감축한 436만 4억 3,600만 톤 정도를 2030년 동안 국제사회에 줄이기로 이렇게 준수선언을 했습니다. 이 선언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계속 높여서 35% 법으로 정해놓고 40%로 하게 됐는가? 이거는 그동안에 그 국제사회의 안정, 또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이런 거 여러 가지 고려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자치단체와 자치단체의 탄소중립 계획의 수립과 이행성 평가를 의무화시켰는데, 우리가 그래서 서산시에서도 이런 그 자치단체에서 이행성 계획 이런 거 다 수립하고 그 평가 의무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과 성장 촉진,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다. 그래서 아까 그 발제자께서 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계획을 짜야 한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반제에 대한 제재가 이제 그 탄소중립법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벌칙 적용 시 82조에 공무원 의제, 이렇게 위원회 의원들, 또 각 의원은 수뢰, 사전 수뢰, 제3자 뇌물 제공, 수뢰 후 규정 처사, 사후 수뢰, 알선 수뢰 규정을 적용 시 모두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처벌을 하게. 공무원은 이제 그 처벌이 좀 높게 이렇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제법 83조에 과태료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통령령으로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하는 업체가 규정을 위반하여 온실가스를 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 또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해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 또 목표량 미달 시 1년 내 기간을 정하여 이제 그 개선명령을 했는데 개선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때 그 과태료 1,000만 원을 이하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법을 살펴보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위규범, 이제 그 행위금지규범, 뭔 해야 한다, 뭔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에 강제규범이 따라야 합니다. 강제규범은 위반자에게 일정한 제재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과태료와 왜 공무원 의제, 그 위원회에 대한 공무원 의제만 규정해 놓고 과태료도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놨는데, 과연 이제 그 징벌적 조항이 없이 뭐 1,000만 원 이하인 그 경우에 이 기업이라는 것은 원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영리가 우선 기업에서 탄소 배출하는 것보다 탄소 배출에서 얻는 이득이 지금 탄소 규정을 어겨서 벌금 내는 것보다 이익이 많으면 누가 자발적으로 이런 규정을 준수했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제정할 때 벌칙 조항도 당연히 이렇게 규정을 좀 형사적 제재를 하는 규정을 좀 삽입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과태료도 현실에 맞게 대폭 상향해서 기업에서 그 탄소 배출 기업은 지금 발제장에서 발제한 것처럼 5개 기업 이쪽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60%, 서산시의 그 69.7%가 이제 서산시의 5대 기업에서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데, 그 탄소 배출 하나의 기업에서 이득이 그 규모가 얼마겠어요? 탄소 배출이라고 규정 한번 어기는 거고 안 어기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규정들이 좀
다 돈과 관련된 부분 그런 것을 좀 현실에 맞게 고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질의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 지속적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최종 에너지 석탄 사용량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또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지역의 의지와 계획만으로 감축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 또 지역에서 국가에 지속적으로 방향성 제시 또 구체적 사업 추진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렇다면 서산시에서는 어떠한 방향성 제시와 구체적 사업 추진 요구를 국가에 하겠는가, 이거에 대한 질의와 두 번째로 충청남도 온실가스 총 배출량 154만 1억 5,400만 톤, 전국 배출량 대비 20% 이미 설명하셨다시피 지금 2018년 대비 2035년까지 이제 50%를 감축한다. 그리고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관리 권한에 있는 탄소 배출은 5% 정도 지나지 않고, 또 당진시 경우에도 관리 총 배출량의 2.5% 정도밖에 관리에 있는 그 탄소 배출량이 이 정도인데, 그렇다면 이게 계획을 세우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관리 가능한 부분이 2.5%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걸 계획을 세워야 할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발제자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이것을 하고 발제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